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평범한 물건 하나가 당신의 몸속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값비싼 공기청정기, 최신형 정수기, 유기농 식단조차 막아내지 못한 진짜 위협. 바로 그 치명적인 정체가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충격적인 사건. 평생을 환경 독성 연구에 바친 한 박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 그 안에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가정이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부엌, 그리고 당신의 수면 공간이 어떻게 조용한 살인자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과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경 독성학을 연구해온 박진호 박사입니다.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이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연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논문 속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벌어진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독소에 노출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집이라는 공간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가장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치료에도 낫지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와 두통,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환경에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은 주로 증상 치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연구 끝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사용하는 식기, 바르는 화장품, 자는 침구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속의 독소를 축적시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수백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나 수십만 원짜리 정수기도 이 독소를 완전히 차단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값싸고 단순한 습관 하나가 훨씬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정보를 접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학업계와 가전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제품의 편리함과 기능만을 강조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독성은 철저히 감추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진실을 알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더 이상 병원과 약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연구 인생의 결정체이자 수많은 가정을 변화시킨 그 해답을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진짜 건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작년 가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저와 20년 넘게 함께 연구해온 김민정 박사였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말의 속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교수님,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녀의 어머니, 정순옥 여사님은 77살이셨고 평소 누구보다 건강을 챙기며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유기농 채소만 드시고 생수만 마시며 담배와 술은 전혀 하지 않고 매일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속에서 납, 알루미늄, 카드렬 등 중금속 수치가 젊은 사람의 10배를 넘게 검출된 것입니다. 게다가 환경 호르몬 지표도 기준치를 한참 웃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고 김 박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즉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깨끗하고 단정한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안전해 보였죠. 하지만 제가 직접 측정기를 들고 집안 공기를 검사한 순간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실내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가 서울 도심의 오염이 심한 날보다 3배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그 집안 어디에도 연기나 악취 같은 건 없었지만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정 여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해요.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숨이 막혀요. 그 순간 저는 문제의 본질을 직감했습니다.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집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 여사님이 매일 사용하시던 평범한 생활용품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의 가정집들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부터 시골의 단층집까지, 신축 건물부터 30년 된 주택까지 가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측정 장비를 챙겨들고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금속 잔류량, 환경 호르몬 수치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조사한 100가구 중 무려 98가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42살 주부 이현주 씨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피로와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병원에선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모호한 설명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을 조사한 결과 15가지 이상의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에서만 7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서는 비스페놀이, 멜라민 그릇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고 스테인리스 냄비 표면에는 연마제가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자주 쓰는 수세미에서는 대장균보다 10배 이상 많은 세균이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런 환경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먹으니 몸이 병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현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 혼자만 아픈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독을 먹인 거였군요.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가족 전체의 건강과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위기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약물이나 고가의 기계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 3가지를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그냥 먹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에 반드시 특별한 방식으로 우려낸 물을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녹차였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체내에 있는 환경 호르몬과 결합하여 배출을 돕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면 카테킨이 충분히 추출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과 온도를 지켜서 진하게 우려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미역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요오드나 식이섬유만 생각하지만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여 체외로 내보내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정확한 비율로 혼합한 해독 음료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도록 권장했습니다. 정순옥 여사님과 이현주 씨 모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반신반의했지만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지만 셋째 날 아침 정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맑아진 게 느껴져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는 중금속 수치가 30% 가까이 감소했고 환경 호르몬 수치도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만성 피로와 두통은 사라졌으며 안색도 몰라보게 밝아졌습니다. 이현주 씨 역시 이 프로그램을 실천한 지 2주 만에 3년간 지속된 피로가 사라지고 매일 아침 눈을 뜨기 힘들어하던 그녀가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조합이 이렇게 강력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해독 프로그램이 단순한 처방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독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해도 계속해서 독소에 노출된다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출 차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은 독성 물질이 발생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매일 사용하는 조리 도구와 식기류는 생각보다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을 무심코 사용하지만 사실 바닥에 적힌 삼각형 안의 숫자에 따라 독성 여부가 갈립니다. 3번, 6번, 7번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질로 환경 호르몬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1번, 2번, 4번, 5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순간 유해 물질이 빠르게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팅 프라이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급 제품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코팅이 벗겨지며 하부 알루미늄 층에서 중금속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코팅 자체에서도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대안은 스테인리스 조리기구이지만 이것도 새 제품을 사용할 경우 연마제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간단한 확인법은 식용유를 적신 키친타월로 표면을 닦아보는 것입니다. 검은 가루가 묻어나오면 그것이 바로 연마제이고 완전히 닦아낼 때까지 반복해 주셔야 합니다. 수세미는 더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끗해 보인다는 이유로 수세미를 오래 사용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일반 수세미에는 변기보다 1000배 이상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매일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릇에 세균을 발라주고 있는 셈입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물에 적신 수세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면 99.9%의 세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수세미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이라는 공간은 우리 가족이 매일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곳이기에 독소 차단의 최전선이자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입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이면 놀라울 정도로 큰 건강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주방을 바꾸는 것, 그것이 곧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공간은 거실과 침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공간을 휴식의 장소로 여기지만 실상은 가장 은밀하게 독소가 쌓이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닥재입니다. 시중에 흔히 판매되는 폴리염화 비닐 매트나 리놀륨 바닥재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특히 새 제품일수록 그 방출량은 더욱 높아집니다. 프탈레이트는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성장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생식 기능 저하나 암 유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가구나 새 커튼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포름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최소 6개월 이상 공기 중으로 증발되며 이로 인해 두통, 알레르기, 눈 따가움, 새집 증후군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바로 베이크 아웃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새 가구나 바닥재를 들여놓은 뒤 모든 창문을 닫고 히터나 온풍기를 최대로 작동시켜 실내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올립니다. 그 상태로 3시간을 유지한 다음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합니다. 이 과정을 사흘간 반복하면 원래 6개월 이상 걸릴 유해물질 방출을 단 며칠 만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 방법으로는 숯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 숯이 아닌 대나무 숯을 사용하고 평방미터당 1kg씩 공간 곳곳에 배치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햇볕에 말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실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습기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염소와 기타 화학물질이 수증기로 변해 폐로 직접 흡입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류수나 정제수를 사용하고 매일 물을 교체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식초로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가습기 내부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게 되면
오히려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을 활용한 공기 정화법을 권장합니다.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고무나무와 같은 식물은 공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수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해줍니다. 방 하나에 3-4개씩만 두어도 충분하며 관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실과 침실은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공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상태는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숨쉬는 공기, 닿는 바닥, 자는 침구, 이 모든 것들이 몸속 독소를 들이는 문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독 음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식단이 해독 효과를 극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독 음료는 3가지 핵심 재료인 마늘, 녹차, 미역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늘, 우린 물입니다. 마늘 10쪽을 곱게 다진 후 찬물 500ml에 넣고 하룻밤 동안 우려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채로 걸러낸 뒤 물만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이 최대한으로 추출되어 체내의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 티백 3개를 뜨거운 물 300ml에 넣고 정확히 5분 동안 우려낸 후 티백을 꺼내지 말고 숟가락으로 눌러서 진액을 모두 짜냅니다. 이때 카테킨의 농도가 가장 높아지며 체내의 환경 호르몬과 결합해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세 번째는 미역즙입니다. 건미역 10g을 찬물에 30분간 불린 후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 걸러냅니다. 이 즙에는 알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독성 물질을 흡착하고 체외로 배출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2:1 비율로 섞어 매일 아침 공복에 200ml씩 마시면 됩니다. 마늘 100ml, 녹차 50ml, 미역즙 50ml의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처음 마셨을 때는 다소 이질적인 맛에 당황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확연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해독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여기에 클로렐라 가루 1티스푼을 추가하세요. 클로렐라는 미세 조류로 중금속 배출에 특화된 성분이며 하루 3g 정도 섭취하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따뜻한 현미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에 들어있는 감마 오리자놀 성분이 간 기능을 도와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식단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체내 독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접시에 채소를 담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견과류 또한 훌륭한 보조제입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는 셀레늄이 풍부하여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1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식이요법과 음료를 병행하면 몸이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면역력과 에너지 수준도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해독은 약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매일의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해답은 애초에 독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물건을 만지고 다양한 공간에 머무르며 수십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세탁 습관입니다. 새 옷을 사면 반드시 3번 이상 세탁한 후 입으세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 약품들이 그대로 섬유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두운 색 옷은 염료 속에 유해 물질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제 선택도 중요합니다. 형광증백제나 인공향료가 포함된 제품은 피하고 가능하면 천연 성분의 세제를 사용하거나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혼합한 자가 제조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발 역시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새 신발은 하루 이틀 정도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어 독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무 재질의 운동화나 슬리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실내도 잠재적인 위험 공간입니다.
여름철 햇볕에 달궈진 차 안에서는 화학 물질의 농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차량에 탑승하기 전 반드시 문을 열고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장품과 샴푸 같은 개인 위생용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여 파라벤, 설페이트,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고 자연 유래 성분 위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향이 포함된 방향제나 향초 역시 문제가 됩니다. 수십 가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지속적으로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천연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청소할 때 사용하는 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화학 세정제 대신 베이킹소다, 구연산, 식초만으로도 대부분의 청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실내 공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식물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킨답서스, 산세베리아, 고무나무 등은 공기 중 유해 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방미터당 서너 개 정도만 배치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독소에 노출되면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 전반에 걸쳐 독소를 피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 하나하나, 머무는 공간 구석구석에 어떤 화학 성분이 숨어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독소는 늘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침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것을 밀어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 선택들이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제가 개발한 해독 프로그램과 생활 습관 개선법을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사례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살 최영숙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만성 기침에 시달리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녀는 해독 음료와 환경 개선을 병행한 지 한 달 만에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침으로 깨어났던 삶에서 이제는 알람 없이도 푹 자고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하게 아침을 맞이한 게 도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녀의 말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38살 직장인 김철수 씨였습니다.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던 그는 해독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불과 2주 만에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머리가 맑아진 게 이렇게까지 체감될 줄은 몰랐어요. 보고서 쓰는 속도가 2배는 빨라졌습니다. 그의 상사도 변화된 모습을 단번에 알아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43살 주부 박미영 씨의 사례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염증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6달 이상 고통받았던 그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던 상황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은 그녀는 몸이 이렇게 가볍고 개운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에 생기가 도는 걸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회복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질병의 24%는 환경 요인과 관련이 있고 어린이의 경우 그 비율이 3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만 잘 조정해도 질병의 거의 4분의 1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생기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화학업계와 가전업계의 이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제품 구조를 바꾸는 것은 그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거창한 장비나 고가의 제품이 없어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독소를 막고 몸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상당수는 피할 수 있으며 그 열쇠는 의외로 아주 일상적인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해독법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도 그것을 나 혼자만 알고 실천한다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독소에 노출되고 같은 병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체구가 작고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독소에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다고 해도 그것이 오랫동안 쌓여 나중에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식기 하나를 바꾸는 것,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조격을 하는 것. 이러한 변화들이 모이면 우리의 몸은 점점 더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독 프로그램을 실천하신 분들 대부분은 수면의 질이 가장 먼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만으로도 일상의 모든 피로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어서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만성 변비나 설사가 사라지고 뱃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피부도 점차 맑아지고 아토피나 습진 같은 만성 질환도 호전됩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되며 무엇보다 정신적인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불안감이 사라지며 머릿속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 이 모든 변화가 몸속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이 방법들은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건강이 체질화됩니다. 처음엔 귀찮고 낯설 수 있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매일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입니다. 암,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같은 난치병들도 대부분 환경 독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소를 차단하고 몸을 정화하는 삶을 실천하면 미래의 거대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모든 내용은 과장도 광고도 아닙니다. 철저히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이 내용을 단순한 정보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며 우리가 사는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을 함께 나누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하는 노년건강이 늘 곁에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